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풀렸죠? 네, 많이 추웠는데 풀려서 고맙습니다. 대화를 제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 길게 하면 싫어한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독교 계열 대학에서 육군 장교를 준비하는 22살 학생입니다. 네. 종교가 다름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질문이 너무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네,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네. 8년 만에 아버지를 친척 결혼식장에서 뵀어요. 이제 제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이 스님의 모습으로 처음 뵀어요.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정말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너무 어려웠고 남동생 길을 안 죽이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쓰고 동생의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8년 만에 뵌 아버지의 모습은 스님의 모습이 충격이었다기보다는 왜 이혼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집안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고 육군 이렇게 군대를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었던 얘기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저를 위해서 학비를 많이 힘들어서 미리 군대를 갔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누가 데려가겠다고? 아버지께서 그 스님이 스님이 데려가면 어떡해? 데리고 가시겠다고 아이고, 하시고. 다 컸는데 뭘 데리고 가? 근데 저는 집에 데리고 있던 애도 20살 넘으면 내 보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들이라고 불러요. 제 남동생을. 그 정도로 아끼는 동생인데 스님이 돼서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그냥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으셨으면 그냥 계속 떠나서 계시지. 지 맘이지 뭐. 네, 왜 와서 굳이 잘 살고 있는 저희 남매한테 와서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하시는지도 좀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 엄마하고 엄마 얘기 들어보니 왜 이혼했대? 어머니께서는 그런 류의 얘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그저 그냥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버지께 또 들은 걸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뭐라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 헤어져서 했대요. 어머니가 많이 잘못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가정에 위기가 오게끔 잘못을 하셨더라고요. 가정 위기고 오늘 잘못이 뭐예요? 바람 폈다 이거야? 네. 그럼 피면 피지 어떡해? 그럼 바람 핀 거 갖고 문제 삼으면 재혼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이모님들한테. 이모님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출가를 하셨구나.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단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이 많아서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가정에 지키고 싶으셨나 봐요, 끝까지. 네, 어머니가 이혼을 많이 요구하셨다고 하시고, 저도 알아요. 저는 엄마를 너무 외롭게 하니까, 속뜻은 모르고 엄마를 너무 외롭게 하니까 엄마 차라리 따로 살아라, 오히려 제가 부추겼던 것도 있고,
근데 막상 제가 아버지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돌아가셨다면 지금 자기 아버지 이렇게 원망할까 안 할까? 원망이라기보다는 아버지는 전혀 저는 이제 개의치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시든 상관이 없는데 왜 동생을 데려가려 하는지, 그리고 이제서야 나타난 아니, 잠깐 그런 무슨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기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원망할까 안 할까 물어보는 안 거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아버지가 살아왔어.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반가웠어요. 그래 됐지 뭐 그럼 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왔네 반가워 이러면 되지. 내가 보기엔 아무 걱정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동생을 데려가겠다. 데려갈 수가 없어. 20살이 넘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 데리고 있던 애도 집을 나가두었더니 부모가 아이를 잡을 권리가 없어. 잘 알아. 민법이 그래 돼 있어. 어떻게? 내가 낳아서 애지중지 키워도 20살 딱 넘어서 나 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부모가 잡을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세가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려갈 아무런 권리가 없어. 스님 아니라도 스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근데 뭘 걱정이야? 아무 데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누가 나한테 법륜 스님한테 와서 네. 스님 저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면 나한테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모르겠어요. 그걸 몰라. 좋은 일이야. 왜?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내 선택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내 부모님이 너 장가 가라 해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이야. 전혀 어른답지가 않아. 질문하는 게. 저래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씩씩한 여군이 될 수 있겠어. 애같이 해가지고. 다시 못 보게 될까 봐. 뭐라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스님이 돼서 왔다.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보면 되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되니까. 죽어버렸으면 보고 싶을 때 못 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안 보고 싶으면 내가 안 보면 되고 보고 싶으면 어떠니? 보면 되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동생도 아빠가 와서 데려가겠다고 데려가지지가 않아. 20살 넘으면. 근데 동생 입장에서 선택권이 커졌잖아. 도와주시겠다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고 난 싫어요 내 혼자 살래요 할 수도 있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 헤어진 이유가 뭐 엄마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든지 둘이 사이가 나빠서 헤어졌든지 20살 넘어서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죽은 문제야. 자기들이 뭐 했던 건 자기들 문제야.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얼른 밖에서 생각하면 엄마가 나쁘다 이러지만은 엄마도 또 속에 들어가 보면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는 그래도 엄마가 혼자서 잘 키워줬나 안 키워줬나? 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다가 안 키워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님이 됐으니까 진짜 나는 엄마가 안 키워줬다고 말하는데 자기 같으면 자기 처지를 빗대면 난 진짜 안 키워줬다고 말할 수 있어. 난 학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도 없어요. 그래.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안 키워줬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고맙다. 내 스님 될 때 안 말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말리러 왔다가 그냥 갔어. 우리 스님 뭐라고 하니까. 얘 죽는다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얘 빨리 죽는다. 단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이고 스님 아들 하세요. 그래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요즘 똑똑한 엄마 같으면 그렇게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지. 그러니까 자식한테 좋다니까 자기가 아무리 가슴 아파도 어떠니 그냥 두고 간 거야.
요즘 이 엄마들은 애한테 좋은 건 상관없어. 자기한테 좋아야지. 그걸 그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어머니가 과거에 애가 헤어졌다 이런 건 자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건 저끼리 싸울 일이지. 그 아빠가 스님이 됐다 안 됐던 건 아빠 인생이지.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도 어디 가서 딴 여자하고 산다는 것보다는 스님 댁에 있다는 게 듣기 안 좋나? 그거 좀 안 그러나? 그건 좀 좋았어요. 그래. 딴 여자 데리고 또 팔짱 끼고 애 둘이 데리고 왔으면 어떡했어. 안 그래?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 스님이라도 돼 있으니 다행이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스님 하다 그만두고 결혼을 했다 하든 엄마와 같이 산다 하든 그런 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냥 그들이 어떻게 사는 건 그들의 인생이고 나한테는 누구다? 부모님이야. 알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살아왔으니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데려가겠다 이 말이 뭘까?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도와주겠다니까 고마운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맙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가하셨는데도 이렇게 출가한 사람이 쇠속에 정을 뭉건커 이렇게 하지 말고 불교 원칙은 그거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저렇게 마음을 내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버님 저희들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스님이 됐어 뭐 그렇게 하면 불교 교리 어긋나잖아요. 계율에 아버님 그렇게 흠잡힐 짓 하지 마시고 수행 청정히 하십시오. 저희들은 혼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되지. 도움을 안 받으려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못 이긴 척하고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자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걸 뭘 오늘 얘기 잘했다. 아무 문제도 없다. 좋은 일만 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대학생들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강연회 같은 거 또 책들을 보면은 요즘에 그 성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 주위에서도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니까 모두 대기업을 또 준비를 하고 그러기 같은 토익을 공부하고 뭐 같은 회화를 준비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항상 또 부족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과연 이게 행복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최근에 휴학을 하고 그냥 자전거와 텐트와 그냥 조리기구만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한 여행을 떠난 지 한 50일 정도 여행을 떠났는데 무일푼으로 떠났습니다. 그 떠나면서 정말 힘든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직접 또 쌀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창 그때 가을철이어서 벼베기 그 트레일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또 손으로 베는데 그런 곳에 가서 또 쌀을 베가면서 쌀도 얻고 또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또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얻고 백삭을 벌고 제주도를 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들은 저에게 선뜻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 같은 것도 주었고 그때 옷도 2벌인가 밖에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접하면서 어떤 것 행복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들에게 준 것은 없지만 그들은 저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란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게 제가 느낀 행복이란 그러면서 느낀 게 누군가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중요하지 스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가 중요하노? 왜냐하면 행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거든. 농사 짓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성도 지하기 싫으면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관 높은 지위를 줘도 자기는 싫고 그냥 자기는 초에 묻혀 살고 싶다. 그럼 그게 행복이고 또 자기는 뭐 아무리 대기업도 싫고 그냥 귀농해서 살고 싶다.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고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어떤 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는 행복한 대로 살면 돼요. 나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냐? 농사일을 할 때 내가 제일 집중되는 것 같아. 거의 땀이 막 범벅이 돼도 옆에서 누가 말 안 하면 작업을 중간에 멈추는 적이 별로 없어. 일이 끝나든지 누가 옆에서 말을 하든지. 딴 건 몰라도 돌아갈 길은 마지막 모습은 참선하다가 죽는다, 염불하다가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농사 짓다 바꾸랑이 차바뀌어 죽는다. 이렇게. 이게 내 자화상이야. 자연적으로 죽으면 바꾸랑이 차바뀌어 죽을 거고 안 그러면 사고 나가 죽을 거고. 내가 내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왜? 하도 돌아다니니까 사고 나고 죽을 확률이 제일 많고 내가 내 명대로 죽으면 아마 바꾸랑이 차바뀌어서 죽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좋아하니까. 뭐 특별히 행복하다,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건 없고 굳이 나한테 물었어. 스님 어떨 때 행복하냐? 첫째 농사 지을 때. 두 번째 나는 절에서 시골에서 자라고 절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을 걸을 때. 걸을 때 좋아. 산속으로. 난 굳이 같이 안 가도 돼. 그런 게 내가 기호, 내 까르마하고 관계있다면 그런 게 좋아. 그러나 이제 수행이랑은 까르마에 구애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괜찮아. 뭐 상담도 괜찮고 강연도 괜찮고 요즘 이 증문즉설이 제일 쉬워. 강연 중에 머리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왜? 뭘 물을지 내가 예측 불허잖아. 근데 이걸 미리 준비해 올 수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그러니까 두렵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야. 어차피 그건 예습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부딪혀서 들어보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 증문즉설을 하는 유일한 비결은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다음 이렇게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 그 모른다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겁을 내가 못하는 거야. 근데 뭐 그래 무전여행 하는 거 좋아. 나도 다 해봤어 젊을 때. 근데 학교를 휴학하고 놀거나 직장을 휴직하고 놀아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학교를 휴학하거나 직장을 휴직했을 때 자기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서 휴직했거나 했을 땐 답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빡신 일을 해야 돼.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일하거나 그러니까 일은 아주 고되게 하고 월급은 제일 적게 받는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을 제일 적게 받는 일이 뭔지를 찾으면 주위에 쉽게 찾아지죠. 그 일을 딱 3개월 하면 판결이 나. 이거 해도 내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내 지금 선생님 하는 것보다 내 연구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더라 하면 딱 치우고 직장으로 옮겨야 돼. 근데 이거 딱 해보니까 그래도 뭐가 제일 쉽더라? 공부가 제일 쉽더라.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하는 게 제일 쉽더라. 아이고 그래도 장사하는 게 제일 쉽더라. 그러면 딱 바로 복귀를 하면 그게 에너지가 생겨. 근데 놀아버리면 답이 안 나와. 놀아버리면 어떤 일보다도 노는 게 제일 쉽잖아. 그지? 그럼 놀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래 6개월 놀다가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게 재발해. 학교 복학하면 또 재발하고 직장 복직해도 똑같이 재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야. 그래서 했다가 말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복학하기 전까지 뭐 한다? 노가다를 뛰어야 돼. 하루도 쉬지 말고. 아시겠어요? 하루도 쉬지 말고 주말 쉬면 안 돼. 무조건 뛰어야 돼. 그래가 바짝 100일 해보니까 그래 이래도 사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 골치 아프게 머리 썩히면 공부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시험 치는 학문은 안 할 것 같아. 현재 내 같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도. 왜? 그걸 남한테 평가받고 이러기 싫어. 뭐 때문에 내가 그런 평가받으면서 살 거 뭐 있어? 그냥 살지. 뭐 성적이 되었던 한 대기업 같은 데 취직 안 할 것 같아. 내 같으면 대기업이 취직하면 수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에 부속부처럼 들어가고 조그마한 한 5명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5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일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부속품이 되는 것보다 여러 개 경험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회계도 계산하고 영업도 하고
다 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 혼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죽겠다. 월급도 조금 주고 그런데 그게 훨씬 좋아 사실은. 내가 앞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는 월급은 있지만 그건 나오면 아무 다른 일 할 데가 없어. 유일한 길은 대기업에 오래 있다 나와가 대기업하고 커넥션을 해가지고 어떤 하청업을 받는 거. 그 길 하나 있지. 근데 그 대기업에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쓸모가 없어 나와가. 그런데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렇게 뺑뺑 돌리면 여러 가지 무역업도 하고 금융업도 하고 그 안에 돈도 빌리고 뭐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 거냐는 그 사람의 자유요.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잖아. 근데 그 같은 상놈이지만은 상놈 중에도 노예 중에도 좀 살기 편한 노예가 있고 어때요? 더 천대받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소위 뭐 왕궁에 있는 노예라든지 이런 거는 입는 거나 먹는 거나 굉장히 좋잖아, 그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노예가 될래? 자유인이 될래? 이 대부분 다 보면 더 좋은 노예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막 서로 간에 엄청나게 짓밟고 가잖아. 내 같으면 자유인의 길을 선택하거나 노예끼리 힘을 합해가 노예 해방운동을 하겠다. 더 좋은 노예가 되기보다. 그러니까 남이 짜준 틀에 거기 목숨 걸고 붙어서 살 이유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은 뭐 좋은 데 취직했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뭐 괜찮아. 그러나 꼭 그 길만 인생의 좋은 길은 아니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그게 좋은 길이었어. 거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뭘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 게으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에 은거해서 부모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 타고 무전여행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해봤으면 됐고 빨리 직장을 구해서 한번 생활해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직장 생활로 바로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안 그러면 다시 빨리 복학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빨리 학교를 끝내버리든지. 그리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든다고 또 쉬고 힘든다고 또 쉬고 그건 낭비야. 이건 내 생각이 그래. 네. 예, 감사합니다. 한 2년 반 정도를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조금 잘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좀 서로 다툼도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조금 위여서 미워하는 일부러 저를 미워하는 게 티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제가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기 좋아하나 봐. 아닌데 유부남이. 유부남이라도 자기를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지. 진짜 좋아하는데 자기가 유부남이라고 응하지를 않으니까 심술 부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래 그 사람이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 할 일만 하고 내가 실수만 안 하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도 얼토당토 않는 걸로 자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이제 한 달 됐는데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 것 같아?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제 얼토당토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조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경쟁된다고 생각하나 안 그러면 뭐 좋았어 이렇게 해줄라는데 별로 안 쳐다봤어 그러나 안 그러면 너무 일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유가 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 분야에 10년 정도 됐고 저는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뭐 가르쳐 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되지. 근데 방법을 모르는데 그냥 혼만 내고 계속 혼만 내면 야단 좀 맞으면 되지 뭐. 월급 받기가 쉽나?
자기 다녔던 직장 그거 자꾸 옛날 생각하니 그래. 요즘 그래 혼내도 가겠다는 사람이 하면 손 들어 볼까 천지야. 돈 좀 내도 직장만 넣어주면 가서 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년 다녔고 자기는 처음 하면 자기가 탁 숙여줘야 돼. 딱 배울 마음이 있어야 돼. 나이가 나보다 크든 작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그걸 믿기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부도덕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 안 해야 돼. 얘기하지만 그걸 그냥 다른 세상사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용납하고 이러면 이제 사회가 늘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그런 건 탁 칼같이 잘라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좀 심술을 좀 선배로 심술을 부린다 하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근데 괴롭단 말이에요. 뭐 괴로워? 어떻게 괴롭히면 때리지도 않는데 무슨 말로써 때리니까. 말라서 어떻게 때려? 아, 주말에 쉬고 있는데 맨날 문자를 막 몇 통씩 계속. 뭐라고? 문자를 계속 몇 통씩. 그러니까 문자로 몇 통씩? 업무적인, 예. 문자로 몇 통씩 해봐요. 뭐 그 전화기가 아프겠지. 내가 뭐가 아파. 배짱이 네가 없다. 그 전화기 문제지. 그건 무슨 관계 있어? 아,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그렇게 문자로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은 말로 하면 자기가 화가 나는데 그걸 표출할까 싶어서 자기 생각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네 이제 보니까. 생각해가 문자로 보내주는데 왜 그래? 그 불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야단치는 것보다 문자로 받는 게 훨씬 낫지. 그럼 자기 불러가지고 그럼 성질 내가면서 얘기하라 그럴까? 문자로 보내주면 받고 아이고 문자로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 항상 뭐라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줘. 자기는 어떻게 하는데? 답 안 하지? 아니요. 뭐라고 답해? 제가 하고 싶은 답에만. 그럼 무슨 말 어떤 말?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좋았어 어죽은 잘했어. 근데 뭐라 그래? 그럼 네 맨날 말만 하지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또 오나? 아니요. 그럼 그 정도면 됐어. 별일 안 했는데 배가 부르구나.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러면 너는 맨날 말만 그런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글생글 웃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난 생글생글 웃고 대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나가 떨어져가 이거 나한테 상담 올 거야.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야단을 쳐도 내 생글생글 웃고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화가 나 미치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뭐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자기가 내가 볼 땐 배부르든지 뭐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나 그 사람? 그럼 왜 그래? 상사인데 상사가 이렇게 말로 해가 불러가 막 야단치고 막 어떤 데 보면 막 이런 거 갖고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기 다 해도 그래도 내가 그래 밥 얻어 먹으면 그 정도 견뎌 이래 얘기하는데 문자로 뭐 어쩌다 얼마 좋은 얘기니. 그거도 니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선 거짓말을 해가면서 저희를 되게 나쁘게. 사람들 앞에서 네. 자기 듣는 데서 없는 데서 듣는 데서요. 뭐라 그래? 그러니까 뻔히 자기가 한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다그치듯이 내가 했냐고 막 이렇게. 그럼 저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예 제가 했습니다 이러고 어떤 때는 이번에는 과장님 했는데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전부 다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변별력이 안 생기거든. 작은 거는 어떠니 막 그냥 누명을 덮어 써줘. 그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가끔 하나는 어떠니 그건 과장님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어떠니 그걸 신뢰가 딱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기 안 했다고 하면 변명한다 이러는데 한 10개 정도는 했다고 그러다가 하나씩 딱 이렇게 꼬집으면 망신 주기 쉽지. 자기도 꾀가 좀 있어야지. 네. 그때 먼저 들어온 사람 자기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누명 좀 써줘. 수행 삼아.
그 좀 한 10년 됐다고 좀 똥폼 좀 찍이겠다는데 그걸 꼭 갈바가 되겠어. 그냥 좀 봐주지. 응? 그래, 뭐 한 1년까지는 봐드릴게. 이런 마음을 탁 내버려. 1년까지는 봐드릴게. 이런 마음을 탁 한번 내봐. 한번 해봐. 마이크 대고. 네, 1년까지는 봐드릴게요. 한번 이래봐. 네, 1년까지는 봐드릴게요.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네. 청춘 멘토링에게 맞는 소재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34살이고요. 네. 2년 반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요. 예. 누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말 꺼낸 거는 남편이에요. 아니, 말 꺼낸 게 아니라 지금 둘이가 네. 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한참 많이 힘들 때 스님의 이제 그 강연을 굉장히 이제 제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아이는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좋지, 당연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네. 이 최선책이지만은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자기 속마음에 애를 가져오는 게 이게 나한테 이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부담이 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럴 때 숙제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보고 싶은 생각은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놓고 서로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 내가 확실하게 나를 헌신적 내 인생을 망치더라도 모든 걸 버리더라도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져 키우겠다. 이런 게 확실하면 소송을 걸면 자기 쪽으로 올 확률이 높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빠가 데리고 있는 그 환경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지는 모르겠는데 정서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어. 그런가요? 자기가 중요하지. 상대는 제가? 거지든지 말든지 그건 따질 필요 없어. 자기 얘기 들어보면 자기 키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기가 결정을 딱 해. 자기가 딱 키우겠다면 엄마 마음이 아니다. 그게 확실해야지. 그게 자꾸 흔들리면 안 돼. 엄마 마음이 확실하면 딱 그냥 그 화내지 말고 그냥 소송해서 제가 키우겠다고 해서 내 경력하고 내 직장 생활하고 다 집어넣고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90%는 자기가 가능해. 그렇게- 저쪽에서 자기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자기 정신병력이 있다고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송해서 제가 지금 직장 그래. 다시 복귀를 해서 다니고 있고 그러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해줘. 아기가 커서 포기하면 아기 정신적으로 어려워. 힘들어지니까. 3살 되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엄마를 잊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걸 자기가 가슴 아파하면 안 돼. 아이를 위해서는 그게 좋아.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돼. 아기는 제가 무조건 키워야죠. 그러면 그치 하면 돼. 네.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같으면 이게 엄마한테로 돌려보내라고 내가 조언하겠는데 엄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냥 당분간 아빠랑 있는다라고 편하게 마음 먹으면 아니요, 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송 걸면 그냥 어차피 오게 돼 속전으로 해가 아기 건강하고 아기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쪽으로 하면 그럼- 진정서를 넣으면 돼. 그 동안에 조금 못 보거나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아무 관계 없어.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 그건 맡겨놓으면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맡겨놓으면 돼.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가면 안 돼. 속전속결로 돈이 좀 들더라도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키워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엄마는 아기의 키울 뭐가 있다?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가져갈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남자들도 있는데 혹시 어쩌다가 이혼을 안 하면 좋지만 하게 된다면 아이를 위해서는 누구한테로? 엄마한테로 줘야 돼요. 그럼 며느리가 할머니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손주를 누구한테로 줘야 된다. 아기 엄마한테로. 그거는 내 거, 네 거를 아기를 가지고 내 거, 네 거 따지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이는 아이의 권리가 있고 아이는 엄마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이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하면 새로운 엄마가 필요해요. 근데 자기 엄마 권리를 안 하면서 새로운 엄마가 있는데 또 엄마가 나타나가 일주일마다 보겠다, 열흘마다 보겠다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럼 아기한테 정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를 위해서 딱 정을 끊어줘야 돼요. 인생살이라는 건 굉장히 피곤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재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에 닥치면 그게 힘들죠. 누구나 다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편한 길을 가면 인생에서 능력이 키워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힘은 들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다 보면 뭐가 커진다?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그때는 힘들고 불행 같은데 그걸 이렇게 겪다 보면 거기서 다 실력이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남이 안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안 알아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기를 갖고 시도를 먼저 해봐요. 그리고 틀리면 고치면 돼요. 잘못되면 뉘우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탁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수정해,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목표를 향해 가야지 바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젊은이답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시대는 이게 조직도 단촐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실패 안 하려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연애를 하든 뭐 시험을 치든 뭐든 자꾸 겁내지 말고, 회사 뭐 원서 3번 넣어보고 5번 떨어졌다고 7번 떨어졌다고 어때요? 바로 좌절해가 한대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요새 취직하기 어렵다며, 예, 그럼 뭐 원서를 한 30번 낼 각오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30번째 취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29번은 뭘로 한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원서도 내는 연습도 하고 가서 면접도 연습하고 이렇게 편안히 그러다가 재수없이 30번 전에 걸리면 가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런 걸 재수없 잤다 그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 부족으로 가니까 재수없이 걸리면 가는 거고, 그냥 정상대로 가든지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적은 열매를 맺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수고는 조금 하고 열매는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안절부절하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님 보고 속 없는 소리다 이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희들 살 때보다 훨씬 더 어릴 때 학습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스펙도 많이 쌓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립심도 부족하고 망설이고 이럴까? 그건 실패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 흉내를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고 싶으면 좀 놀아보세요. 놀아서 노는 게 나한테 손해구나 이걸 자각하면 어때요?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계속 거기 빠져 있으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실수는 감내를 해야 돼요. 학습비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없이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